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경기 부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천시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상급지일까요? 중급지일까요? 하급지일까요? 그 중에서 입지로 본다면 현재의 부천의 입지와 과거의 부천의 입지는 과연 동일한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천시를 투자를 했을 때 부천시가 바로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나 내 집 마련이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부천이라는 것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본다면 인천의 부평이나 경기도 김포시, 그 다음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 청라, 이러한 곳과 비교했을 때 부천은 과연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26년도의 부천, 그리고 앞으로의 부천은 과연 부평, 김포, 검단, 청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최하급지로 다 전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료들 중에서 바로 거래량을 가지고선 이곳이 중급지 또는 하급지, 상급지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다가 19년도에 어느 정도 다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20년도, 21년도에 급상승을 했다가 금리가 급등으로 22년도에 급락을 한 이후 23, 24, 25년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급지의 모습과 중급지의 모습, 하급지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거래량들도 이거와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래량을 본다면 20년도에 급상승을 했다가 21년도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평균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23, 24, 25년도가 평균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급지와 하급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여기 부천은 바로 중급지나 하급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의 그 도시가 상급지의 도시인지 중급지의 도시인지 하급지의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의 거래량을 본다면 바로 중급지나 하급지에서 보여주는 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부천시의 이 금액 거래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부천시의 최고가 아파트로서 한번 그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을 좀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급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중급지의 모습이 틀리는 것은 상급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최고가를 올라갔다가 22년도에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23년도서부터 최저점을 지나고 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25년도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상급지의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급지나 하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 하급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최고가를 올라갔다가 23년도에 내려와서 24년, 25년도에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지금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를 본다면 파란과 빨간 글씨는 소사구와 오정구죠. 그 다음에 녹색은 원미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사구와 오정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21년도까지 본다면 상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23년, 24년, 25년도를 본다면 상급지의 모습이 아니라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최고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중급지나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4, 25년도에도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보면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는 상급지의 과거에 22년도, 23년도까지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본다면 상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미구는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고가의 금액을 보면 원미구가 부천의 대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바로 부천시가 지금 현재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의 모습을 보면 거의 20년도까지 비슷한 양상으로다가 움직였던 것이 부천시였죠. 그러던 것이 21년도서부터의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가 서로 다른 행태로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차트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부천시의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도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최상급지라는 것은 부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상위 10% 내에 들어있는 그 단지들의 가격들이죠. 평균 가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1년도에 이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도에 최고가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부천은 중급지나 또는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부천에서의 최상급지도. 근데 여기서 틀린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23년도에 저점으로 갔다가 24년, 25년도에 우리나라의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이라면 아직 22년도에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지 부천은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얘기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송도가 여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서구의 영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급지도 볼까요? 상급지도 보면 22년도에 최고점을 갖고 23년도에 최저점이 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25년도로 보면 정고점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의 12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이 상급지의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지금 대부분 중급지나 하급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상급지랑 상급지는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급지를 한번 볼까요? 중급지도 보면 22년도에 최고가를 갔다가 23년도에 최저점 가고 지금 현재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급지도 볼까요? 하급지도 보면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21년, 22년도, 23년도까지의 부천시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중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년, 25년도가 되면서 중급지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거의 부천과 현재 미래의 부천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급지서부터 각 구별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부천은 22년, 23년도까지는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각 구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부천시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 것이 오정구,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이 원미구, 그리고 소사구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부천은 경인선과 그 다음에 7호선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장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이 하급지 가격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맨 위에 있는 보라색은 원미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부천시 전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소사구, 그 다음에 녹색이 오정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서부터 21년도까지 하급지 원미구를 보면 22년도에 최고점을 올라갔다가 23년도에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에 소사구를 한번 볼까요? 소사구도 보면 22년도에 최고가를 갔다가 지금 현재 소사구도 정고점을 넘어섰죠. 근데 여기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정구입니다. 오정구는 사실 21년, 22년도까지의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 못했죠. 도리어 23년도에 오정구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정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정고점을 회복 못하는 것이 중급지, 하급지의 모습인데 부천시의 구에서도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는 이미 정고점을 넘어선 상급지의 모습으로다가 보여주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급지도 한번 볼까요? 중급지도 본다면 비슷하게 20년도까지 오다가 22년도서부터 서로다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본다면 오정구 녹색이 가장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중급지에서 틀린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정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중급지, 하급지는 넘어서지 못했지만. 자, 그 다음에 원미구도 보면 22년도에 최고점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정고점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인 소사구를 보면 지금 정고점은 21년도에 6억 1265만 원이죠. 상급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5년도까지의 소사구는 정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지로다가만 본다면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중에서 정고점을 이미 넘어선 것은 오정구와 원미구지만 소사구는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지의 기준으로 보면 소사구만 중급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급지도 한번 볼까요? 상급지도 보면 재미난 모습들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상급지에서 본다면 여기가 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오정구가 상급지에서는 가장 비싼 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나서 22년도, 23년도에 최저점을 갔다가 지금 아직 오정구는 정고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빨간 것이 소사구죠. 여기서도 보면 7억 7천 갔다가 지금 7억 6천이니까 소사구도 정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상급지로 보면. 그리고 원미구를 보면 22년도에 정고점을 갔는데 지금 현재 원미구는 상급지로 본다면 정고점을 회복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급지로 본다면 상급지의 원미구는 상급지는 상급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본다면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원미구 같은 경우는 상급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그 다음에 경기도의 12구 투기 지역으로 묶인 이러한 상급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12곳이 상승을 하면 원미구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사구나 오정구는 중급지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상급지가 올라간 이후에 서서히 쫓아서 올라가는 것이 소사구와 오정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도 과연 부천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천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가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쟁적으로 다 되는 것은 김포와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 청라, 그리고 부평, 계양, 이러한 곳들이 부천과 비슷한 입지를 놓고 서로 다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천시도 결국은 대부분 직장이나 출퇴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원미구가 가장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7호선의 원미구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원미구가 7호선이 경인선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7호선 중심으로다가 가격이 상급지의 가격을 가지고 가고 있고, 원미구가 부천에서 대장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7호선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부천시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근데 오정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오정구를 본다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대장 신도시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대장 신도시 생각하시면 바로 대장 홍대선, 그 다음에 대장으로 해서 지금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GTX D노선, B노선들이 들어오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는 GTX D노선이죠. 서부광역철도로. 그래서 26년도에 부천시를 본다면 결국은 GTX B노선, 그 다음에 GTX D노선, 그리고 대장 홍대선으로 인해서 서울의 접근성이 지금까지의 7호선이 중심이 되고 대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앞으로 대장 홍대선과 GTX B, D 노선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GTX B 노선, D 노선들 본다면 여기 대장 신도시의 정차, 여기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26년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부천시의 대장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부천시가 전체적인 지금 인천과 김포 이러한 걸로 다 본다면 부천시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의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GTX B노선, D노선과 대장 홍대선의 개통이 언제 되느냐, 이거에 대한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보면 바로 대장 신도시의 자족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자족형으로 다 본다면 바로 여기 지금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가 자족형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GTX D노선의 정차역과 대장 홍대선의 연결에 의해서 지금 대장 신도시는 계양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사들과 MOU를 맺으면서 여기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자족형 대장 신도시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오정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부천시의 구별로 봤을 때에 오정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천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또 여기죠. 중동과 상동의 노후계획 도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미구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요. 원미구가 오정구의 이 모습과 대장신도시가 생기면서 바뀌는 이 모습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천시를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소사구 내에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정구나 원미구처럼 서울의 출퇴근에 좀 더 유리한 노선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곳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부천의 노후계획도시에서 중동, 상동들이 과연 사업성이 좋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잘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분명히 부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GTX D 노선과 대장 홍대선,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부천이라는 동네가 서울 물리적인 거리로 본다면 인천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곳이 부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대장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서 좀 더 곽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2017년도, 18년도까지의 부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입지에 대한 그것을 접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인천의 부평이나 청라 또는 송도, 다른 인천의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도 부천시의 가격이 월등히 낮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2021년도서부터 원미구가 바로 인천의 상급지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도에 송도가 14억 7천만 원이 가장 비쌌죠. 그런데 부천은 13억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천이 지금 현재 경기도의 김포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의 검단, 청라, 계양, 부평 이러한 곳과 비교를 했을 때에 예전에 하급지에 속했다면 지금은 중에서 중상 또는 상급지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계획된 것들이 부천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천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장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오정구와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원미구 그리고 GTX B 노선과 D 노선이 통과되는 오정구와 원미구 그리고 대장 홍대선의 개통에 따른 오정구의 변화가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요. 지금까지 다른 모습으로다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부천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강서구라든가 양천구, 영등포구 이러한 곳과의 비교해서는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과 서울 외곽지역인 부천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되겠지만 인천과 김포로 비교를 한다면 부천이 이렇게 변한다면 인천보다도 김포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상급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은 바로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